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네, 고향 생각이 절로 떠오르게 하는 노래인데요. 타지에 살면서도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그거 아닌가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의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한마디로 내 고향 응원 제도네요. 그런 셈이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안이 내후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환영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부터 보시죠. 20일부터 부산 지역 899곳의 스쿨존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시와 구군 경찰은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법 위반 등의 이슈를 들며 단일화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일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4명이 추가 확진됐고 해운대구 요양병원에서도 추가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신도시 조성이후에 기장 일광면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일광면의 읍승격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시는군요. 물론이죠.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주 아나운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아세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보행자들, 특히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고 또한 강력한 단속도 이루어질 텐데요. 내 차 한 대 편하게 대자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의 하굣길, 경찰이 학교 앞에 차를 세운 차주에게 이동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우리 학생 데리러 오셨는가요? 예, 허용된 구간에만 주차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공간에서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부산 전역에 있는 스쿨존 900여 곳이 단속 대상입니다. 황색 실선이 있든 없든 차를 댈 수 없고 잠깐 멈추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납품용 트럭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 아이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이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280곳에서는 예외적으로 5분간 승하차가 허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준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기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의 근절이 필요합니다. 21년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1명이 사망했고 47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도로변 차량 주정차가 지목됩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뭐 주정차라든가 아니면 신호 위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금 단속이 돼야지 아이들 안전이 조금 확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에 더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구에서 이 민영 주차장 이런 걸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보호구역 내에서도 그냥 갓길 주차장을 지금 민영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2023년까지 1,000억을 투입해 1,300면의 공영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내년 2월 교육감 후보 등록 이전에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 부산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주관 아래 6명의 후보들이 여러 차례 토론회에 나서고 저마다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법 위반 등의 이슈로 단일화 작업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박한일 전 총장은 부산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 일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총장은 선거법 위반 등 위법의 우려가 있지만 추진위가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단일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추진위는 선관위 선거법 위반 관련 회신을 받았고 예비 후보 등록 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박 전 총장을 제외한 김성진 부산대 교수, 박수종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전 부산시 교육청 장학관,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가 참여하는 단일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12월 단일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곳곳 집단 감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 일일 확진자는 여전히 30명대에서 40명대입니다. 21일 신규 확진자는 41명인데요.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지난 19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직원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운대구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연제구 목욕장도 이용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집단 감염, 접촉자 연쇄 감염이 끝나려면 또 시일이 걸릴 텐데요. 항상 개인 방역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일광도 읍으로입니다. 기장군청을 지나서 기장경찰서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죠. 바로 일광 신도시인데요. 신도시 조성 이후에 일광면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이미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은 2만 6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면이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인구 2만 이상, 그리고 시가지 인구 비율과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각각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일광면은 이미 충족하고 있는데요. 기장군은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일광면을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 모두 존중입니다. 학교를 전인교육의 장, 인성교육의 장이라고들 얘기하죠.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도 배우게 되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오는 12월까지 학생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2021 존중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는데요. 존중과 관련된 사연도 공모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SNS 이모티콘 증정 행사도 진행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상구의 집값 오름세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덜 올랐다는 인식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 지역 아파트. 해운대구와 기장군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동부산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산권에서는 사상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이른바 해수동 지역과 비교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10월 둘째 주 기준 아파트 값은 0.46% 올라 부산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10.07%로 작년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학장동 등 중저가 단지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주요 아파트 단지 가격이 오르자 재건축 단지와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따라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년까지는 동부상권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었던 서부상권 쪽의 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구라든지 사상구 이러한 지역들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엄궁동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한 아파트의 경우 4억 5천만 원의 매매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최고가 거래입니다. 이 동부산권에 이어 서부산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이 부산 지역의 부동산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동래구 온천 3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인 토닥동네. 교육과 돌봄을 위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활동 공간이 없었는데 뿌리를 내린 만큼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래구 온천 3동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토닥동네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토닥동네는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갖춘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동네 지역 공동육아 부모 모임으로 시작해 지난 2019년부터 시교육청 마을교육 공동체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자원으로 마을을 체험하고 학부모 마을 방송, 마을 초등 기자단, 마을 이야기 만들기 등을 진행합니다. 가족 단위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캠페인, 그다음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마을 방송 기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 기자단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직접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도구, 하나의 도구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마을 시장이나 마을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을 아이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토닥동네는 최근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 연습실 등의 협조를 받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토닥동네가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건축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소규모 노후 공공시설 개선 프로젝트로 거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을의 한 사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아 사거리 문화 공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 활동 공간으로, 주민들에게는 마을 방송국이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활용됩니다. 마을의 각자의 관심거리를 가지고 동아리반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반을 계기로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논해서 아이들 꿈을 같이 지원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마을 어르신을 멘토링, 약간 멘토링 관계를 맺어서 마을 어른들과도 약간 친화적인 분위기 이런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새 보금자리에 뿌리를 내린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을 대표하는 배움터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시가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할 때 기준 용적률을 10% 추가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부산과 서부산 원도심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정비구역에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 감소율이 마이너스 10%를 초과한 동구와 중구, 서구, 영도구, 사구, 사상구가 지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8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부산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11월 1일부터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 부산 지역 모든 유치원에 대한 2022학년도 유아 모집을 진행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처음 학교로를 통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희망 유치원 3곳, 재학생은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제외한 2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유치원의 모집 요강은 10월 29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처음 학교로 가입과 접수, 발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육상전원 공급 설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부산항에서 선박 504척 가운데 6척만 육상전원 공급 설비를 이용해 이용률은 1.19%에 그쳤습니다. 최 의원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인 육상전원 공급 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